이정우 선수는 최근 7경기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5월 성적만 놓고 보면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던 이정우 선수였기에 그의 5월 침체는 팀 전체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27일까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2위를 달리며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로건 웹과 로비 레이로 구성된 선발 원투펀치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최상급의 불펜을 앞세워 탄탄한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운드와 달리 타선에서는 뚜렷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까지 팀 타율은 0.231로 메이저리그 전체 24위, 출루율은 0.308로 21위, 장타율은 0.376으로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한 중위권이 아닌 명백한 하위권 수치들로 타선의 전반적인 생산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나마 팀 득점은 238점으로 리그 12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비율 스탯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의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27일 기준으로 시즌 경기에서 207타수 59안타, 타율 0.285, 6홈런, 31타점, 32득점, 출루율 0.330, 장타율 0.459, OPS 0.789를 기록 중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꾸준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분명히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우 선수는 4월 한 달간 타율 0.324, 3홈런, 16타점, 17득점, OPS 0.908을 기록하며 팀 타선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는 타율 0.241, 1홈런, 13타점, 9득점, OPS 0.645로 전반적인 타격 지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최근 7경기에서는 타율 0.346, OPS 0.837을 기록하며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한 달간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현지 유력 매체 디 어슬레틱은 지난 27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공격력이 팀 성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그 중심에 이정우 선수의 5월 침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 어슬레틱은 특히 이정우는 시즌 초반 뜨거운 활약 이후 점차 하향세를 보인 여러 자이언츠 타자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며 타선 전반의 활력 저하를 짚었습니다. 이어 디 어슬레틱은 시즌 첫 달에는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윌머 플로레스 그리고 이정우라는 확실한 타격 카드가 있었지만 5월에는 오직 엘리엇 라모스만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이언츠에 뜨거운 타자가 없었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다. 3경기 연속 핫하지 않은 타자를 3명이나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이며 밤 멜빈 감독의 타순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디 어슬레틱은 자이언츠가 현재까지 크게 3가지 라인업을 돌려가며 경기를 운영해왔지만 그 어떤 구성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우, 야스트렘스키, 플로레스라는 타선의 핵심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 어슬레틱은 야스트렘스키의 뜨거운 방망이는 완전히 식었고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끔찍한 5월을 보냈다. 플로레스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라인업의 구세주는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자이언츠 타선은 중심 타자들의 기복과 함께 공격 생산력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욱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년 1억 8,2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영입된 공격형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 역시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 어슬레틱은 공격과 수비 모두 최악의 출발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그에게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가 자신의 커리어 평균 성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우익수, 엘리엇 라모스가 좌익수, 윌머 플로레스가 지명타자,
이정우가 중견수, 맷 체프먼이 3루수, 윌리 아다메스가 유격수, 케이시 슈미트가 1루수, 패트릭 베일리가 포수로 각각 출전했으며 에이스 투수 로건 웹이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반면 홈팀 디트로이트는 우한 투수 잭 플레어티를 선발로 내세우고 케빈 카펜터, 글레이버 토레스, 콜트 키스, 라일리 그린, 스펜서 토르켈슨, 웬실 페레즈, 딜런 딩글러, 트레이스 위니, 하비에르 바에즈 순으로 타선을 구성했습니다. 1회 초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플레어티가 던진 시속 78마일의 너클 커브에 발을 맞으며 사구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이정우의 몸에 맞는 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는 1-4-1,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 타자 맷 체프먼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4회 초에는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가 플레어티의 시속 91.3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때렸지만 1루수 땅볼에 그쳤고 7회 초 선두 타석에서도 시속 84.8마일 싱커를 타격했지만 이번에는 3루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불운한 볼 판정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5회 초 벌어진 상황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패트릭 베일리가 9구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삼진 아웃을 당했는데 마지막 투구는 명백히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밤 멜빈 감독은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강하게 항의했지만 심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결국 멜빈 감독은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던 감독의 항의는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까지 무득점으로 끌려가다가 마침내 플로레스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리며 1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한 이정우 선수는 1-4-2루의 찬스에서 투수일 베스트의 시속 96.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쳤지만 좌익수 라일리 그린의 슬라이딩 캐치라는 멋진 수비에 막히며 아쉽게 안타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정확한 타격 감각은 여전했지만 상대 수비의 호수비에 가로막혀 결국 이날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1-3으로 아쉽게 패배했고 시즌 전적은 31승 24패가 되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이날 승리로 36승 20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결과도 아쉬웠지만 이정우의 부진과 팀의 중심 타선이 침묵한 것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며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구를 피하지 않고 팀의 기회를 만들려는 투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4번 타자로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짊어진 채 이정우는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팬들은 침체된 성적의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다시 예전의 이정우다운 활약을 보여줄 날이 머지않았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은 길고 이정우의 이야기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이정우 선수를 비롯한 중심 타자들의 반등이 자이언츠가 현재의 순위를 지켜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5월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시즌은 여전히 길고 이정우 선수는 언제든 다시 팀을 이끄는 타격 리더로 돌아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그가 다시 한번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